규영이 분을 못 이겨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더니 날 선 눈빛으로 상대를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이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척하는 게 다 위선이라고,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다 안다고요. 방금까지 웃으면서 계좌번호를 물어보던 훈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려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1초 만에 얼음장으로 변하는 이 장면, 보자마자 소름 쫙 돋았거든요.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러는 건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이번 회차,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위선이 하나둘 벗겨지는 전개도 그렇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을 택하는 인물의 결단도 그렇고, 마지막에 던져진 그 서늘한 눈빛까지, 이거 진짜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이 드라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물 관계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큰 그림은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윤희, 훈태, 서현, 그리고 윤희의 친자식인 규림과 규영, 막내 아들까지 얽힌 가족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셰프 무진과 그 어머니 옥선, 누나 윤진 쪽 이야기예요. 이 두 라인이 규림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부딪히면서 이야기가 터지는 구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윤희는 원래 규림과 규영,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세 자녀를 키우던 엄마였어요. 근데 재혼을 하면서 서연이라는 딸을 새로 얻게 됐고, 재력가인 훈태와 결혼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돼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래 자녀였던 규림, 규영, 막내 아들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윤희가 서연이라는 새 딸을 얻은 걸로 보이지만, 원래 있던 세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를 통째로 빼앗긴 셈이거든요. 이 지점이 이 드라마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규영이라는 캐릭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인물, 겉으로 보면 그냥 철없고 사치스러운 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감정이 쌓여 있어요. 친엄마인 윤희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사는 인물이거든요. 윤희는 서연을 키우면서 훈태와 재혼했고, 그 결과로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규영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엄마가 다른 딸을 선택하고 나를 버렸다는 이야기로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영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사치스러움, 날카로운 말투 이런 게 다 방어기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버려졌지만 적어도 초라해 보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가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등록금 장면이에요. 규영이 훈태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훈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흔쾌히 계좌번호를 물어봐요. 갚을 필요도 없다고 아내의 딸이면 자기한테도 자식이라는 식으로 말하죠. 언뜻 보면 되게 좋은 새아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규영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요. 고맙다는 말 대신 덕분에 회장님 딸은 엄마를 얻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뼈있는 말을 던지거든요. 이 대사 뉘앙스가 진짜 핵심이에요. 훈태가 베푸는 그 호의라는 게 사실은 남의 자식을 빼앗아서 얻은 행복을 덮기 위한 죄책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걸 규영이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이 가족의 평화가 알고 보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라는 걸 정면으로 찌르는 대사인 거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규영이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냥 철없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의 전할 선 반응, 그냥 철없는 투정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나름의 근거 있는 분노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훈태의 태도예요. 보통 이런 드라마에서 새아빠 캐릭터가 저렇게 흔쾌히 돈을 내주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소비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단순하게 안 흘러가는 것 같아요. 훈태가 저렇게까지 망설임 없이 심지어 갚을 필요도 없다고 못 박으면서 돈을 내주는 태도 자체가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든요. 진짜 순수한 호의라면 저렇게까지 빠르게, 저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저렇게 과하게 베푸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단순히 훈태의 선한 인성으로 읽기보다는 훈태 스스로도 이 결혼과 지금의 행복이 온전히 떳떳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나오는 방어적인 행동으로 보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특히 규영이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날카롭게 되받아치는 걸 보면 규영도 이미 그 위선을 눈치채고 있다는 심증이 더 굳어지죠. 그리고 윤희 캐릭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만 보면 윤희는 서연을 뒷바라지하는 데 온 정성을 쏟는 엄마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 구조상 저렇게 한쪽 자식한테만 몰입하는 부모 캐릭터는 결국 그 이면에 감춰둔 죄책감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희가 규림과 규영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어쩌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이 드라마가 인물들의 위선과 진실을 하나씩 벗겨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윤희의 진짜 속내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드러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자, 이제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 무진과 규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무진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고 규림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무진이 규림한테 직진을 시작하는데 그 방식이 좀 낭만적이면서도 절박해요. 코코아를 마시고 있는 규림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규림 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마음을 터놓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무려 6번이나 겹쳤다는 걸 간조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 아니겠냐는 뉘앙스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규림의 반응이 되게 현실적이에요. 바로 고백을 거절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튕기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음 장면에서 완전히 설명이 돼요. 규림이 동생 규영을 향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인데요. 자기는 먹고 사느라 24시간이 모자란데 그 와중에 동생은 150만 원짜리 옷을 턱턱 사고 있다는 거예요. 언니로서 느끼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규영의 반응이 진짜 이 집안의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줘요. 그건 언니 탓이라고 타고난 걸 어쩌겠냐는 식으로 막말을 하거든요. 이 한마디에 규영이 얼마나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골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누군 위에서 자랐고 누군 밑바닥에서 자랐다는 걸 규영도 알고 있으면서 그 죄책감 대신 냉소로 방어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규림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규림은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인물이거든요. 엄마의 재혼으로 얻어진 부와도 거리가 멀고 동생처럼 그 부에 편승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규림한테 연애라는 건 사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무진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도 단순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애할 여유 자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런 규림이 결국 무진의 진심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 자체가 이 드라마가 그리려는 진짜 사랑의 정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건이나 여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는 건 말이에요. 이 모든 대화를 무진이 우연히 엿듣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규림을 조용히 감싸 안으면서 규림 씨랑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다짐을 하거든요. 이 장면 진짜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규림이 가장 초라하고 힘든 순간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 무진이 오히려 더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조건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진의 어머니 옥선이 등장하면서 진짜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옥선은 규림을 절대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무진한테 되게 가혹한 조건을 걸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죠. 사실상 규림을 포기하라는 최후 통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들 예상 못한 전개가 나와요. 무진이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그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짐을 싸서 나오거든요. 규림을 이대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규림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자기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요. 재산보다 사람을 선택한 이 결단, 진짜 이 드라마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진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볼게요. 사실 오너시프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무진은 그 위치를 지키기보다는 계속해서 내려놓는 선택을 해요. 이게 단순히 순정남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설정이라기보다는 무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부터 물질적인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쩌면 옥선 밑에서 자라면서 겪었을 어떤 경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선이 재산을 무기 삼아 자식을 통제하려는 방식을 보면 무진이나 윤진이나 어릴 때부터 저런 방식의 사랑 혹은 사랑을 가장한 통제를 받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진이 재산을 포기하는 선택은 단순히 규림을 향한 사랑의 증명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옥선이 만들어온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독립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장면이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옥선의 화법이었어요.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굳이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현금이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옥선은 이미 무진이 언젠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데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해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상 못한 게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무진이 정말로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가버릴 거라는 것. 이 부분에서 옥선의 표정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사실은 자기 확신에 못 이긴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선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파고들어보면 이 사람은 아마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재산과 조건으로 자식을 시험하는 방식이 잔인해 보이지만 옥선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보호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옥선 스스로도 과거에 조건 없는 사랑을 믿었다가 크게 데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그런 실패를 겪지 않게 하려고 미리 재산이라는 안전장치를 확인하려 했던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옥선도 그냥 악역이 아니라 나름의 상처와 논리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읽히거든요. 이 드라마가 옥선의 과거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무진이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규영이 한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는 장면인데요. 이게 진짜 화려해요. 와인 잔을 이용한 이벤트에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낭만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반지를 건네요. 규영은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하고요. 근데 이 행복한 순간에 카메라가 슬쩍 규영의 뒤쪽 테이블을 비춰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규영의 남동생인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차가운 눈빛으로 누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장면, 대사 한마디 없이도 뭔가 불길한 예감을 확 심어주는 연출이었어요. 화려한 프로포즈 장면 한복판에 저렇게 차가운 시선을 배치한다는 건 10중 8구 저 남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남동생과 규영 사이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갈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면이 흥미로운 건 같은 시간대에 정반대의 선택이 교차 편집으로 보여진다는 점이에요. 한쪽에서는 무진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규영이 화려한 프로포즈